기아 모델 중 한국 시장에서 제일 안 팔리는 차종이 뭐지? K3 GT, K5 하이브리드 같은 기존 모델 파생차 빼고 버스, 상용차, 장애인차, 캠핑카 빼면 글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거꾸로 1등은 소울, 2등 스팅어, 3등 스토닉입니다. 이 세 차종은 국내 시장에서는 극히 판매가 부진한 차종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종들입니다. 소울은 미국 시장에서 BSUV 세그먼트에서 크로스오버 개념을 도입한 첫 차로 월 10,000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스팅어는 북미 카 오브 더 이어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었고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G70보다도 많이 팔면서 기아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스토닉은 유럽 시장에서 기아의 CO2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더 중요한 것은 소형차는 대개 미치고 파는데 한 대를 팔면 약 100만 원 이익을 내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토닉은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 기아의 문제아 차종으로 여겨지는 차량 중 스토닉 차량 상품 기획 당시 있었던 비화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토닉 상품 기획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런칭되었던 소울은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었으나 유럽에서는 월드컵 마케팅을 포함하여 여러 노력을 세게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소울의 특이한 스타일은 한국처럼 유럽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차에 프랑스 업체들이 치고 나왔습니다. 르노는 메간 세닉이라는 차로 준중형 미니밴 시장을 개척하더니 이번에는 소형 SUV 시장을 열었습니다. 르노는 캡처를 부르는 2008을 런칭하면서 혜성처럼 세그먼트 리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앞으로 강화되는 CO2 배출가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기아 해외 마케팅실에서도 새로운 소형 SUV 상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기획부서와 연구소 PM실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해외 마케팅실 간의 상품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케팅실에서 제시한 물량과 판매 가격으로는 대당 1,700유로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차급별 차량별로 수익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그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면 회장님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프로젝트가 드롭되곤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물량을 증대하거나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재료비와 투자비를 낮추는 것입니다. 연구소 PM이 재료비, 투자비를 재검토했으나 제시된 금액은 조족치열이었습니다. 마케팅에서 물량과 판매 가격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량 증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시장 미국 시장에 투입할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소울이 잘 팔리고 있었고 게다가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회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소울 30만 대를 팔란 말이야 라는 지시로 소울과 판매 간섭을 우려하여 미국 시장 수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결정된 방침이 이제야 셀토스를 미국 시장에 투입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다른 시장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만 당시 중동, 중남미 시장에서는 소형 SUV 시장이 매우 작았고 국내 마케팅실에서는 소형 SUV에 크게 관심도 없어 물량 제시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최대한 물량을 증대했습니다만 수익에 크게 개선되는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현대기아는 르노 삼성보다 가격을 손쉽게 높게 설정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기아 브랜드 이미지와 파워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가격은 르노 캡처와 동일한 가격이거나 1, 2% 고가 정도였습니다. 마케팅 입장에서는 무리한 인상이었지만 프로젝트로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익 목표에 한참 미달되어 기아의 소형 SUV 개발 프로젝트는 좌절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검토 출발했던 현대 프로젝트는 코드네임 OS로 지금 코나였습니다. OS 프로젝트도 기아와 동일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프로젝트화 시키려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의 수출 물량을 크게 하고 유럽 시장의 가격을 최대한 올려 1, 2% 정도의 수익을 억지로 만들어 OS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코나는 유럽 런칭 초기 시 높은 가격으로 대리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판매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기아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있던 저는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등 큰 차를 팔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되는 CO2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려면 많이 팔리는 작은 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해치백에서 소형 SUV로 수요 구조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형 SUV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기아 유럽법인에 나가 있던 상품 담당 마케팅 주재에게 어이 박 부장, 프랑스 애들 SUV 만들면서도 해치백과 SUV 주요 부분 공용화 추진으로 가격 인상이 크지 않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르노는 해치백 클리오와 SUV 캡처에 도어 및 대시보드 등 내외장의 많은 부분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가 인상을 억제하고 투자비를 축소하였다는 상세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상품기획부서와 연구소의 PM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업체의 개발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도 프라이드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내용 중 하나는 타이어 사이즈였습니다. 당시 프라이드 최대 타이어 사이즈는 16인치였습니다. 차를 SUV답게 보이려면 17인치 타이어를 반드시 적용해야 했습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USB를 설정하고 있을 때 다시 연구소 PM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케팅 요구를 전부 반영하여 개발하려면 현대처럼 상위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팅에서 요구한 17인치 타이어에 스노우 체인을 감고 스티어링 휠을 최대로 돌렸을 때 프레임과 간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섭되는 프레임을 잘라내야 하는데 그러면 프레임을 신규로 개발해야 하고 프레임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새롭게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럽 마케팅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겨울철에 스노우 타이어를 바꾸고 운행했던 생생한 기획을 앞세워 스노우 타이어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설득했는데도 연구소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처럼 선진국이 아닌 어느 한 나라에서 스노우 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자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기 책임을 피할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설계상의 문제, 품질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보다도 더 경직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소가 개발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상품 회의 때마다 끌려다닐 것이 뻔했고 부하들이 사기도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SUV를 유럽에 투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좋아하는 타사 사례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유럽에 나가 있던 박 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부주와 르노의 사례를 조사하여 빨리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상무님, 르노의 오너스 매뉴얼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뭔데? 이 차는 스노우 체인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가 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오너스 매뉴얼 해당 페이지 복사해서 서울로 빨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마케팅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를 지지했던 부회장을 찾아가 연구소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솔루션을 보고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서 상품기획과 연구소 PM에게 강력한 지시가 내려가면서 스토닝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 답은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릿속으로만 일을 했다면 스토닉이란 이름은 듣지 못했거나 타차종에 적용됐을지도 모릅니다.
현장과 현물을 보면서 답을 찾아가려 했던 노력이 스토닉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셀토스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 유럽 주재원으로 스토닉 개발 프로젝트의 답을 찾아주었던 친구는 박 부장입니다. 그런 유럽 전용차 시드 등 여러 프로젝트의 기획 경험을 통하여 크게 성장하여 인도에서 기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기아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